시간부터는요, 수학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계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이런 계산에서 도대체 내가 강의를 들어서 뭘 얻어내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산력이 필요한 문제는 저도 뭐 솔직히 뭐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계산만 빨리 하면 됩니다. 이런 잔소리 한 번만 던지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러분이 은근히 얻어갈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말하는 약간 꾀부리는 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꼼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재치 있는 행위라고 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걸 얻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이런 문제 나오면 대충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빨리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 눈치채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첫 번째고요. 사칙 연산. 솔직히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여러분 거의 시험은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합니다. 대신에 속도 차가 나고 센스 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떤 형태의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라? 여기를 먼저 보면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기를 먼저 쓱 보는 거예요. 보기를 스캔. 쫙.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싹 하면 스캔하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하게 여기를 먼저 스캔 싹 하는 겁니다. 상태가 소수점이 한 자리씩 있어요. 근데 여기도 소수점이 한 자리 곱해져요. 그리고 그걸 빼요. 그래서 1.6이라는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한 자리랑 소수점 한 자리. 그러니까 네모 점 별. 이거 두 개 곱해봐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점이 어디 찍히죠? 뒤에 두 자리가 찍히는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죠. 소수점 하나니까 결론은 소수점 두 자리가 등장해 하고 우리가 계산을 끝내잖아요. 그런데 답안을 봤더니 소수점이 한 자리로 끝났어요. 그 생각만 딱 봐도 얘는 소수점이 두 자리가 생기면 안 되네? 그러면 4랑 곱해졌을 때 소수점이 두 자리로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애초에 생각 안 하는 거고, 그러면 4랑 이 뒤에 있는 4랑 곱했을 때 끝자리가 깔끔하게 나오고 0으로 나올 수 있는 얘네 둘밖에 없죠. 그 답은 일단 1번, 4번 중에 하나야 라고 문제를 쓱 보고 밑에 내려갔더니 웬 소수점? 두 자리인데 한 자리? 어라? 그러면 답은 쟤네 중에 하나겠네? 4 정도 되니까 17을 흔히 말하는 감당해내려면 2 정도 갖고는 10밖에 안 될 테니까 3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오겠네 라는 어림 계산까지 들어가면서 답을 4번 체크하는 거지. 이 문제를요 1.6 넘어가요. 그래서 15.4는 네모 곱하기 4.4네. 그래서 4.4로 얘를 나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차라리 차선책으로 이 상태까지 가서 대충 어림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봤더니 3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3은 넘을 것 같은데 3.3일지 3.5일지 3.7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조금 차선책이긴 한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소수점 빨리 파악해서 5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 사건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하죠. 끝자리가 .4랑 .5가 끝나면 여러분 계산하면 5, 4, 20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0으로 끝나요. 그 소수점이 두 자리가 찍힌다고 해도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점 몇으로 나오게 되죠. 이 케이스구나라는 걸 눈치.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2는 택도 없다. 2 곱하기 여러분 5를 해도 3 곱하기 5를 해도 여러분 1.6보다는 더 남아요. 그러니까 3.5 정도는 돼줘야 돼. 이런 뭐랄까요? 넘겨짚는다? 넘겨짚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계산하는 법에서 약간 어린 계산도 파파파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풀어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서 나누고 앉아있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 소비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걸 그냥 그런 센스 있게 푼 사람들보다는 한 5초, 10초는 느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두 문제를 더 못 풀게 되고, 그럼 그게 결국 당락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센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런 수는요, 제가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얍삽하게 계산해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마지막에 더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일단은 더하기가 좀 편해요. 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1번 같은 경우는 25가 살아남는데 25를 앞에 있는 277과 먼저 지워버려요. 그래서 252가 남네 하고 앞에 거랑 더하기를 해주는 형태인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최대한 센스 있게 이런
네, 만약에 509를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봐 자릿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이 조금 빨리 회전할 수 있게끔 원해요. 510을 빼버리고 1을 더하면 돼. 이런 계산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속 편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먼저 날려버리고 남는 거랑 더한다. 뭐 이런 형태로. 얘도 얘랑 빼면 깔끔하죠? 199 나오잖아요. 그래서 200 빼기 1이구나. 그럼 200 더해서 489에서 1 빼니까 488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 막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계산 빨리 하고 되고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어떤 문제고, 이 문제 말고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 또 잘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123 네, 123에서 뭐 굉장히 미묘하게 뭐 몇 빼고 뭐 몇 더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막 중구난방이에요. 하지만 요 앞수가 124, 뭐 125, 126, 127 하고 뭐 빼기 더하기 이렇게 꼴로 나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 자체가 요렇게 놀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때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안 놀아서 제가 이 법을 못 쓰는데, 문제 자체가 앞에 것들이 되게 동일해요. 거의 유사해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만큼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이 문제 답과 이 문제 답과 이거 5개의 답이 전부 다 거의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얘네들은요, 여러분 답을 보면 알겠지만 막 이게 막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해보라는 소리예요. 감을 잡고 이게 더 크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정확하게 몇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10의 자리까지만 계산해도 여러분 대충 알아요. 10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말고 앞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 10의 자리 정도까지 계산해주면 대충 알고, 그 중에 이제 비슷해 보이는 거 2개를 갖고 계산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앞자리가 이렇게 앞에 거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다 빼서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다 싶으면 여러분은요, 끝에 것만 계산해요. 이렇게. 만약에 123 빼기 뭐 15 더하기 8이었다 이렇게 되면 3 빼기 5 더하기 8 이거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11에서 5 빼니까 끝자리가 6으로 끝나네. 이렇게만 판단하고요. 얘도 끝자리가 5로 끝나네. 끝자리가 4로 끝나네. 끝자리가 3으로 끝나네. 끝자리 2로 끝나네. 그럼 이게 제일 큰 거다. 이게 제일 작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답이 0으로 끝났는데 한 녀석은 9예요. 이렇게. 이거 앞자리는 몰라요. 앞자리는 모르는데 끝자리가 얘는 0이고 얘는 끝자리가 9예요. 그럼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고 센스 있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얘보다 한 칸 올라가서 0이 된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거의 비슷하면 답도 비슷하다. 근데 거의 안 비슷하면 답도 안 비슷하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정석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얘를 계산할 때는요, 최대한 앞자리 2개를 계산하는 게 좋긴 한데요. 자, 그냥 계산해봤을 때 18하고 27을 대충 더해요. 그러면 이제 45 나오나요? 45에서 2 정도를 뺍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43 정도 나오겠네?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430 몇 정도 나올 거야? 끝! 이렇게. 자, 230하고 280인데 앞자리 2개만 더해요. 510이죠? 510에서 3 정도를 빼요. 왜? 뒷자리 이것들은 어차피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에서 3을 빼니까 얘는 480대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요, 41에서 5를 더하기 때문에 한 46 정도? 이 정도. 자, 여기서는요, 25에서 19를 더하기 때문에, 44 정도? 이거는, 32에서 47 정도?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건 얘 정도가 보이는데, 얘랑은 여러분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얘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이거 2개 중에 아마 답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찾아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해야 돼요. 어떤 특이한 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낭비가 조금 있을 만한 문제고요. 다음 수식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그랬는데요. 자, 이거 대소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는 곱하기도 해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요. 지금 제가 쓱 봤을 때는 어떤 딱 올바른 풀이? 그런 풀이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녀석이 꽤 유사하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변형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88 더하기 1 곱하기 32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변형했으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88 곱하기 32가 나올 거고, 여긴 더하기 32니까 뒤에 것만 계산해주면 대충 13이라고 변신은 가능할 겁니다. 변신은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넘길 수 있죠. 여러분 88과 묶으려고. 그래서 88로 묶어요. 넘어가서 36에 빼기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88 곱하기 36하고
네, 묶어버려요. 그럼 36 빼기 3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부등호가 있고요. 이쪽은 13이 남았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50을 뭐 해버리냐면 넘겨버립니다. 볼 거 없네요. 네. 이쪽은 여러분 무슨 수? 양수. 이쪽은 무슨 수? 음수. 볼 거 없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전혀 안 바뀌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계산 조금 센스 있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솔직히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이쪽이 좀 허무하네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네. 그냥 어림산도 가능하긴 하네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냐면 88짜리가 36개가 있고요. 이건 89짜리가 32개가 있는데 얘를 아까처럼 바꿔치기 할 수 있죠. 32개, 그러니까 32를 88개만 생각하고 한 개를 밖으로 빼는 형태죠. 방금처럼요. 이렇게 봐도 88이 이거는 훨씬 많고 훨씬 적은데 더하기가 조그마져 얘는 좀.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저쪽이 크네 라고도 생각은 들 겁니다. 계산 안 하고요. 무조건요, 여러분. 수학에서는 계산을 하면 늦어져요. 계산을 안 하고 풀어야 되는 게 수학인데 지금 약간 말이 어폐가 있죠. 수학인데 어떻게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할수록 늦어지는 게 수학 시험이에요. 계산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빨라지는 게 이 수학 시험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눈으로 샥샥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매번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팍 생기진 않고요. 하다 보니 이런 꼼수가 생각나고 이거 계산하기 영 싫은데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그때서야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발견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여러분은 최대한 이런 파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 시험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랬다 하더라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법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최대한 이번에 붙으세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요, 문제 자체가 하나 나누기 하나 곱하기인데 이쪽 더하는 게 꽤 크고 이쪽은 빼면 꽤 작아져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는데 약간 고민되는 문제고요. 실제로는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얘는요. 12,000, 13,455가 나오고 걔를 15로 나눴대. 이 녀석하고 13 곱하기 여기를 계산해봤더니 얼마냐면 70도 아니고 69죠? 69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얘네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래요. 5로는 나눠지죠, 일단은. 15로 나눠지는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얘는 3하고 5죠, 여러분. 그러면 15가 나눠진다는 소리는 얘가 위에 있는 13,455가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로 나눠진다는 게 생각이 딱 드는데, 볼 때 5로 나눠지는 건 그냥 눈에 보여요. 이건 다 볼 거예요. 대신에 얘가 3으로 나눠지는 건 제가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시간을 조금 소비를 해서 제가 좀 기본 지식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2의 배수 판별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4의 배수 판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8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 보자마자 얘는 2의 배수야, 얘는 4의 배수야, 얘는 8의 배수야라는 판별법이 있어요. 2의 배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맨 끝자리가 뭐면 되죠? 0이거나 2의 배수면 돼요. 그죠? 4의 배수 판별법은요. 끝 두 자리가 00이거나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래서 막 주구리 쓰고 나서요. 끝에 04 끝났어요. 그럼 얘 뭐의 배수다? 4의 배수다. 알겠나요? 막 주구리 쓰고요. 뭐 88 이렇게 끝났어요. 88은 4의 배수죠? 그러면 이 전체 수도 4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의 배수 판별법은요. 똑같아요. 연결되죠? 이거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예요. 끝에 세 자리가 000으로 끝나든지 8의 배수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만약에 188이에요. 얘는 8의 배수는 아니죠. 그죠? 104예요. 얘는 8의 배수죠. 왜냐면 끝에 세 자리가 8로 나눠지니까 13 이렇게 되잖아요. 나눠주면. 그러니까 얘는 8의 배수고 얘는 8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 판별법은요. 모든 자릿수의 합을 구해요. 모든 자리의 합을 구했을 때 그 녀석이 3의 배수면 됩니다. 모든 자리의 합을 구했을 때 3의 배수예요. 그러면 지금 1, 3, 4, 5, 3의 배수인가요? 더해요. 싹 다. 요거 더하면 10. 요거 더하면 8이죠. 더해주면 18이에요. 18은 3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2, 1, 3, 4, 5, 5는 3의 배수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9의 배수 판별법은 뭘까요? 연결돼서 3의 1제곱, 3의 2제곱. 똑같아요. 모든 자릿수의 합이 얘는 9의 배수면 돼요.
알겠나요? 9의 배수까지만 돼요, 여러분. 뭐 27은 뭐 모든 자릿수합이 27의 배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짬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2랑 3을 여러분 짬뽕해 볼까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6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2의 배수이면서 자릿수를 다 더해봤을 때 3의 배수라면 걔는 내가 6의 배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꽤나 많은 수들이 나올 수 있죠. 뭐 24의 배수는 얼마야? 그럼 방금 구했던 6하고 뭐 4를 간다든지 아니면 3하고 8을 간다든지 공통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걔네들이 그 배수예요. 그럼 지금 얘는요 15의 배수인지 내가 판단하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알고 있는 게 여러분 5의 배수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여러분이 헷갈려 만한 게 7의 배수인데 7의 배수는 여러분 넘어가서 패스하고요. 11의 배수 정도? 11의 배수는 구할 수 있어요. 11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짝수 자리랑요 홀수 자리랑 뺐을 때 0이거나 11의 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7, 2, 5, 4 적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여기 더해주면 9거든요. 여기 더해주면 12죠. 12니까 여기다 제가 8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20이 돼요. 20에서 9를 빼면 11 나오죠. 그러니까 짝수에서 홀수에 빼든 홀수에서 짝수 빼든 아무튼 큰 것에 작은 거 빼는 거예요. 했을 때 밑에 짝수 자리의 합이 20이었고 홀수 자리의 합이 뭐 9였죠. 혹은 얘를 홀수 자리로 얘가 짝수를 볼 수도 있고 얘를 홀수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의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씩 건너뛰어서 간다라는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건너뛰면서 다 더해봐. 했을 때 얘가 20이고 얘가 9네. 빼버리면 11 나오죠. 그럼 얘는 11의 배수예요. 0이거나 11의 배수가 나오면 11의 배수입니다. 실제로 11의 배수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로 나눠주면 3, 33, 42 나오죠. 또 3, 33, 95가 나오죠. 8, 88. 그러면 74가 나와서 6 해주면 66 나오면서 답이 88 나오죠? 8 나오잖아요. 이렇게 11의 배수예요. 이런 꼴이 되면. 그래서 이런 센스가 있으면요. 문제 풀 때 조금 더 활용성이 커지겠죠. 방금 이 문제만 해도 그래요. 얘는 당연하게 내가 뭐를 알 수 있어요? 5의 배수인 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15로 나눠볼 수는 없을까? 고민이 살짝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5로 나눈 다음에 또 한 번 3으로 나누면 귀찮잖아요. 15로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배수는 깔끔하게 좋겠는데 그러면 3하고 5로 나눠져 있는 녀석이니까 얘를 3의 배수인지 확인 18이니까 아 얘는 3의 배수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얘는 15의 배수라는 건 확실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퍽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디까지나 암산이 좀 빠른 사람이나 가능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도 느리면 어쩔 수 없어요. 5 한 번 나누고 3 한 번 나누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내가 자신 있다 싶으면 직접적으로 나눠봐요. 이것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얘 15로 나눠봐. 그러면 손 안 쓰고요? 네, 손 안 쓰고 나눠봐요. 일단 15에 9를 곱하면 여러분 135인데 8 곱하면 120이거든요. 135는 안 되니까 120이 적히겠구나. 네. 아, 이 정도는 쓰라고요. 네.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9가 나오죠. 그럼 8에서 9 나올 거고 네, 9 나와주면 135. 그럼 남는 게 105입니다. 105는 15에 여러분 몇이죠? 7배예요. 그럼 나눴더니 얼마 나왔다? 897 나왔다는 소리고요. 그럼 13 곱하기 69냐 이거예요. 하, 누가 더 크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좀 할 수는 있겠죠. 네. 0. 그냥 이 문제는 0이에요. 그냥. 안 보이니까 0입니다. 39, 27, 36, 18, 20, 69, 897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부터 내가 어느 쪽을 어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같기 때문에 그냥 어림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녀석입니다. 얘를 보자마자 이거는 13의 배수야 하고 13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없어요. 13 판별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용은 해보되 이 문제는 시간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추가로 여기 배수 판별법 정도는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12의 배수인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막 샬라샬라 가는데 얘가 10으로 나눠지는지 너무 궁금해요. 뭐만 판단하면 돼요? 4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12의 배수죠. 끝난 거죠.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만 보면 된다며. 이거 두 자리가 4의 배수 맞네. 다 더해볼까? 3의 배수 맞네? 그러므로 얘는 뭐의 배수다? 10의 배수 맞네?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대표 예제 연산기호 추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기억 니은을 통해서 지금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에 다른 어찌 보면 룰을 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더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얘를 곱했다. 빼기가 나왔는데 얘는 실제로는 나눴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찾아봐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34에서 13이 나오려면 34에서 21을 빼야 나오거든요. 벌써 끝난 것 같아요. 34에서 21을 빼야 13이 나오는데 딱 지금 저 케이스는 네, 34, 얘를 나누기로 봤네. 그죠? 21이 나오게 되는 7 빼기 3을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나누기로, 네. 아니죠. 죄송. 나누기를 빼기로 본 거고, 빼기를 곱하기로 본 거죠. 말 큰일 날 뻔했네. 네. 여기를 빼기로 본 거고요. 얘를 곱하기로 본 겁니다. 그죠? 그렇고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얘를 빼기로 봤으니까 얘는 5가 남고요. 얘는 곱하기로 봤으니까 28 곱하기 5는 140 맞죠? 자, 얘는 곱하기로 봤으니까 100이에요. 100에서 75를 빼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2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거는 뭐 센스 있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출제 문제, 유형 문제 연습인데요. 일단 뭐 해야 되나요? 풀어는 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인 계산 방법들이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문제가 나왔다. 물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거 풀 때요, 끝자리 판별법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끝자리 판별법이 뭐야? 정말 진상이에요. 막 진상으로 10개를 막 더하려. 이거 어디다 더해? 그렇다고 쳐도요, 보기의 맨 끝자리 3, 8, 3, 3, 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 5, 6, 7이에요. 보기가 끝자리들이. 그럼 얘네들은 이 10개를 죄다 더하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죄다 10개의 끝자리들만 더하라는 소린가요? 그죠? 끝자리들만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런 문제로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요, 끝자리 자체가 다 막혔어요. 3, 3, 3, 3으로. 대신에 83, 73, 63, 78, 43 끝에 두 자리는 여러분 다 틀리죠. 그럼 이럴 때는 조금 한 발짝 내가 그래 물러서 줄게. 뒤에 두 자리까지만 계산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거 달랑 2개짜리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데 대여섯 개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거 어떻게 접근해요? 보기를 보면서 끝에 거가 다를 때까지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14, 3756, 2875, 4213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냥 대충 제가 만든 거예요. 끝에 두 자리만 계산한다. 그러면 이 앞에 줄도 못 꺼내요. 앞에 거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자, 맨 뒷자리부터 0, 8. 그럼 끝자리가 8로 끝나고 1 올라가죠. 네. 그럼 여기 7, 14, 15죠? 5까지만 적는 거예요. 앞에가 아무 필요 없어요. 요것만 빨리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8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그런 풀이 방법이 여러분 꽤 나와요. 빨리 푸는 방법 중에. 근데 지금 이거는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는 유형의 문제고요. 빨리 그냥 계산하면 되죠. 5643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정말 볼 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요, 끝자리가 일단 5로 끝나는 건 확실하죠. 근데 죄다 5로 끝났기 때문에 할 말 없네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2개의 계산이니까 그냥 금방 덤비면 됩니다. 700이 아니라 한 600대에 멈추겠죠. 685 정도 되는 게 답이겠네요. 네. 자, 퍼센트 계산인데, 퍼센트 계산도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퍼센트 계산, 일단은 100%가 여러분 1이란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1이죠. 1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퍼센트가 35%를 구하래. 그러면 결국은 0.35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얘를 분명히 곱할 거예요. 824 곱하기 0.35 해보자. 자, 여러분 시작하고 해봐요. 얼마 걸리나. 이거 곱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그 다음에 올라가고 더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더하기도 몇 번 나와요.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적으로 곱하기 6번에 더하기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적고 적은 거 또 다시 한 번 더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하나 푸는데 곱하기를 6번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을 6번 씁니다. 6번을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요. 꽤 많이 써요. 대여섯 번 써요. 아무튼. 그러면 이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곱하기 6번과 더하기 6번을 해야 돼? 정신없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시간 소비가 많은 게 여러분 곱하기 쪽이거든요. 나누기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나누기도 결국은 곱하기예요. 그죠? 몇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몇이 곱해지나 확인하고 곱해서 밑에 쓰고 그거 빼고 막 하잖아요. 나누기랑 곱하기가 똑같은 형태라면 곱하기 나누기 쪽은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하기 빼기보다는. 그렇다면 4개에서 어찌 보면 최소한의 곱하기를 사용하게 되려면 퍼센트는요.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제가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계산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년 전부터는 이 계산을 엄청 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거부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빠른 게 많아요. 이게 어디 보면 이제 좀 축척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은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계산을 빨리 하려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어떤 계산이냐면 퍼센트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반땡 되게 좋아요. 반하는 거. 야, 이거 같이 사자. 반땡씩. 그거 굉장히 빠릅니다. 친구들이랑 딱 봤을 때 뭐, 야, 이거 더치해. 그러면 딱 반반 내잖아요. 그거 계산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야, 내가 쏠게. 뭐, 혹은 내가 쏠게는 좀 그렇지만, 뭐, 2배 하는 거. 더블 됐다.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는 2로 나누는 거랑 2로 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물건 하나 사야 돼. 아니, 2개 사야 돼. 그럼 더블 되니까 이건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군. 그거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2배랑 2분의 1은 여러분 정말 잘한단 말이죠, 계산을. 그걸 활용한 거고, 100%에 여러분 정확히 반은 50%죠. 100%에 정확히 10분의 1. 한마디로 소수점 한 자리를 간 녀석, 앞으로 한 녀석 간 녀석이 10분의 1, 10%죠. 1%는 그것보다 한 자리를 더 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계산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50%는 반땡한 거예요.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5%죠.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0.5%입니다. 지금 제가 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824라고 나왔는데 824의 35%를 나한테 구해봐 그랬거든요. 그럼 824만 갖고 여러분 봐요. 100%, 824의 100%는 824입니다. 824. 10% 구해봐. 그냥 계산 안 해도 82.4라고 알죠. 소수점만 한 자리 앞으로 슉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얘는 소수점을 두 자리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8.24예요.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린 반땡 잘하죠. 반땡 잘해요. 이거 반 해봐. 412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이에요. 41.2죠. 거기에 또 10분의 1이에요. 4.12죠. 이렇게. 혹은 여기를 반해도 되고 여기를 반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활용합니다. 우리가 2배 잘한다 했죠? 2%, 20% 구할 수 있어요. 쉬워요. 2% 2배 하면 되니까 16.48. 그럼 여기에 또 10배니까 소점 한 자리만 더 앞으로 이건 뒤로 가주죠. 164.8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2배에서 이렇게 나왔고 소점 한 자리 바꿔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관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2배와 반과 해주면요. 어떤 수들이 나오냐면 5랑 2랑 1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숫자가 생각보다 신기한 게 여러분 1과 2하고 5로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서 1은 그냥 1로 쓰면 되죠. 1%는요. 2%도 그냥 2%로 쓰면 돼요. 3%를 쓸 때는 5에서 2%를 빼는 걸로 써도 됩니다. 그죠? 5% 구하기 쉽고 2% 구하기 쉽다면 2개 빼면 되네. 3%네. 이렇게 구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3은 3을 곱해버리죠. 그냥 편하니까. 4% 같은 거는요. 5에서 1% 빼도 되죠. 이렇게. 그지요?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5는 당연히 5%고요. 6은 5에서 1%를 더하면 되고요. 7은 5에서 2%를 더하면 되고요. 8은 10에서 2%를 빼면 되고요. 9는 10에서 1%를 빼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계산들로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어림산이란 건 여러분 대충 계산하는 걸 의미해요. 어마어마한 빛을 발휘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발휘해요. 정밀하게 계산하세요랑 어림하세요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밀하게 계산한 것처럼 어림산을 내가 해야 될 때가 간혹 생겨요. 정밀산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어림산을 하면 대충은 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오차가 커서 얘도 답일 수 있고 얘도 답일 수 있는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고민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계산해야 될 때 살짝 걸려있을 때 그럴 때 할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요 딱 봐도 여러분 어림산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여러분 계산하면요 이거 50%도 안 되죠. 반도 안 돼요. 400도 안 되는 412도 안 된 녀석을 찾아주면 돼요. 여러분 400도 안 되는 412도 안 된 녀석 중에서 30대니까 50%가 지금 400대라며요. 그죠? 50%가 400대라고 하는데 지금 35%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40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답이 나올 만한 게 지금 얘밖에 없잖아요. 나 계산 안 해도 답은 나와요. 이렇게. 알겠나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286.4, 288.4, 290.4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조금 어림산을 정밀하게 해야 되겠죠. 정밀산처럼 어림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좋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30%죠. 30%니까 10%에 3배 해도 되긴 해요. 10%는 여기다 점 찍으면 돼요. 3배 해. 그러면 얌산 가능한가요? 2, 4, 7.2 이게 30%고요.
10%가 82.4죠? 거기에 5%입니다. 반땡이니까 41.2 이거 더하면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봐요. 288.4야. 답은 나오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봐요. 0.35 계산해봐요. 자, 보세요. 5, 4, 20. 5, 20. 5, 8에 4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 4, 10.